네, 미국과 유럽 상품 시장 마감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아시아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한미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니케이 평균 주가가 6일 만에, 6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일본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오늘도 일본 증시는 중소형주 중심의 종목장이 계속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 증시에서는 1월은 이례적으로 소형주가 강세가 찾아오는데요. 아무래도 연말 대형주 랠리로 상대적으로 싸진 중소형주의 저평가 매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1월부터는 3월 결산법인의 3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 예정되어 있는데요. 소매나 식료품, 제약, 신흥시장인 자스닥 시장의 내수 방어주인 중소형주를 찾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대신 최근에 급등했던 증권이나 자동차, 전기업종 쪽으로는 상승시마다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도쿄 증시 일부의 등락 비율이라든지 25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상대 강도 지수와 같은 주요 기술적 지표들이 일제히 과열 현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가 하락폭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1월 21일 날 예정된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물가 상승률 목표를 2% 도입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재정 지출을 늘리는 긴급 경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다가 곧 자민당 정권이 기업 혁신과 그리고 해외 투자 지원과 같은 굵직한 정책들을 담은 긴급 경제 재생 대책을 지금 내놓을 예정인 만큼 아무래도 짧은 조정을 거친 뒤에는 다시 상승 랠리를 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최근 급등했던 증권, 자동차, 전기전자 업종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수는 있겠지만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네요. 이번에 중국 쪽 보면요. 중국 증시 상하이 종합지수가 현재 2,300포인트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오늘장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네, 오늘도 아무래도 방향성이 없는 움직임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정책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수급 우려가 계속 풍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3월 양회 개막을 전후해서는 전국 도시화 공작회의를 열 계획인데요. 1,400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하게 되면서 도시화 사업에 관련된 건축 자재를 비롯해서 관련주들의 종목장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한 현재 베이징에서는 독감이 대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간 100억 유엔 이상의 제약기업에 투자하는 바이오 산업 지원 정책이 지금 발표됐고요. 그리고 도시, 공공, 교통 기관 발전과 관련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그리고 강섬유 발전 정책과 같은 이런 정책 수혜주를 찾는 움직임이 좀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 상승의 걸림돌은 여전히 수급 불균형 문제가 거론되고 있고요. 미국의 사모펀드인 대기업 칼라일 그룹의 중국 태평양 보험 주식을 전부 매각하는 등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서는 계속 조정 국면이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슈 쪽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중국이 3월에 전국 도시화 공작 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 관련된 수혜주를 찾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도시의 사업 방향,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20년 뒤에는 중국은 도시화율이 71%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 전체 인구에 해당하는 3억 명이 이제 도시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경제적인 효과는 아무래도 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내수 확대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나든지 지출이 농촌의 한 3배 정도에 달하는데요. 이 때문에 도시민이 된 농촌 사람들이 아마 소비가 최소 2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투자 측면에서 보면은 인구 증가는 도시 인프라라든지 공공 서비스 주택과 같은 부분들의 광범위한 투자로 이어지는데요. 중국이 앞으로 도시 기반 시설이라든지 공공 서비스를 선준화시키는 소프트웨어적인 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친환경 스마트 시티 건설과 관련된 쓰레기 발전 그리고 오페스 처리, 재생 에너지 기지 건설 그리고 소비 유통 서비스 기업들이 수혜를 받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여기에
실질적인 그 모델을 갖고 있는 LG 상사나 한전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오페스 처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 이미 진출해서 수주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특수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중국의 그 소비 구조가 지금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여성용 의류나 그리고 그 관광 그리고 화장품, 웰빙용 음식을 비롯한 비내구재들의 그 수출이 지금 아주 뚜렷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홈쇼핑의 보급에 따라 가지고 뭐 생활 여행용품 그리고 세공품, 소형 가전 쪽의 특수가 계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중간재 수출 중에서도 특수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도시화 건설에 필요한 뭐 스테인레스 강이라든지 LT 형광, 주철강, 도금 강판, 복용 강류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지금 특수가 일어나고 있고요. 뭐 정밀 화학 부분에서도 산화 코발트라든지 질소 화합물, 유리 같은 그 특수한 분야에서는 계속 특수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중국의 도시화 사업 방향과 우리나라가 또 어떤 수혜를 입게 될지 종목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장 아시아 증시 미리 들여다보는 시간 가졌습니다.